비 오는 저녁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한 두 남자. 상철과 지혁. 지혁은 상철에게 억울한 듯 퍼부었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 지혁아. 할아버지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엄마까지 고생시키지 마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곱고 바른 길로 살아온 우리 가족 처지가 이게 뭔가요? 결국 엄마까지 마트에 나가 일하게 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다르니까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상철은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 당분간. 우리 서로 모른 척하자.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이렇게 다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과연 이 부자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부터 책상 위 형광펜 자국이 번들거렸습니다. 전기기능사 문제집의 모서리는 손때로 눅눅했습니다. 61세 이상철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알바, 낮엔 자격증 공부.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편의점 사장이 찾아와 앞으로는 직접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것이지요. 이유는 경기 탓이었습니다. 말수 적던 사장은 죄송하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당일 해고를 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보고도 싶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처지라 많이 섭섭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비닐우산의 빗소리가 탁탁 박혔습니다. 그는 길가 포장마차를 지나쳤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고 싶었으나 카드 결제창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김다정이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젖은 어깨를 닦는 동안 이상철은 다정의 눈을 피했습니다. 오늘 알바 그만뒀어. 말끝이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물만 내왔습니다. 그 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 둔 비상금을 다시 세었습니다.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체면이란 게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상철에게는 지역의 가짜 결혼 사건 이후 여전히 둘 사이는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어 지역에게 나가 살라 할 정도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엌에서 다정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은? 아직요. 지역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응. 짧은 인사였습니다. 지역은 소파에 앉으며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오늘 30억 투자 확정됐는데 앞으로도 투자자는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 상철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청년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다정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럼 이번엔 회식도 크게 했겠네? 엄마, 그것보다요. 지역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활비 제가 드릴게요. 엄마,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공기가 얼었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괜찮아. 엄마,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 그 돈. 아버지, 전 그냥 집안 살림은 내가 책임진다. 네 돈 필요 없다고. 사업 시작해서 돈 좀 들어온다고 으쓱대는 거야? 내가 가장이야. 이 집 가장은 나라고. 말을 마치고 이상철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역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정이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혁아, 내 아버지 마음 이해해라. 엄마, 전 진심으로. 엄마가 알지. 근데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드셔.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박차고 일단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포장마차에 있어요. 나오실래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포장마차 비닐 천막에 빗소리가 두둑거렸습니다. 지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들어서자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이 먼저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잔하시죠. 그래.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다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직 화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세대는 다르니까요. 제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보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연세에 힘든 공부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성공할게요. 이상철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아뇨. 이 자식이 여전하구나. 세상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이놈아.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나로 살 거야. 자식들한테 불안해 보이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상철이 목소리를 높이자 지혁이 다시 반격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돈 들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게 싫어요. 상철은 더 이상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혁아. 그래 좋다. 하지만 당분간 서로 모른 척하자. 네. 이상철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떨떠름하게 부자 관계는 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며칠 뒤 국밥집에서 오랜 친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번호였습니다. 경비 자리 하나 났다. 이상철은 한참 명함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색 경비복이 낯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바로 쓰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일은 일이다. 출근 시간, 그는 현관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미소로 답했고 어떤 주민은 유리문처럼 그를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택배 더미가 쌓이는 시간,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정면으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602호였습니다. 새로 입주했다는 남자는 첫날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택배가 늦게 왔다고 소리를 질렀고 주차 스티커가 왜 구겨졌냐고 따졌습니다. 당신이 관리 못해서 이 꼴. 이상철은 말했습니다.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602호 남자는 우산을 접으며 관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CCTV 좀 보자고 했잖아. 이상철은 기록 대장을 꺼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요청하신 시간대는 각도 사각이 있습니다. 사각. 그럼 이 비싼 관리비는 왜 내는 건데? 남자의 목소리가 관리실 벽에 튕겼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흘낏 보았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만 낮췄습니다. 그날 저녁 602호 남자는 새벽 2시에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물 고였어. 당장 내려와서 닦아. 이상철은 비옷을 입고 내려가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고인 무릉덩이에 그의 낡은 운동화가 젖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602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어서 그런가, 손이 느려.
그 말이 귓뼈를 타고 머릿속으로 깊게 박혔습니다. 며칠 후 오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지하 전기실이었습니다. 빗물이 배수로를 넘쳐 실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번져드는 얕은 물, 고지어 분전반 하단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류가 새는 냄새가 금세 퍼졌습니다.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고무장갑과 절연장화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어쩔 줄 몰라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과장님, 기다려요. 업체 부를게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누정 걸리면 엘리베이터 멈추고 지하 주차장 전부 먹통이에요. 그는 바닥에 배수 펌프를 연결하고 누전 차단기 라인을 순서대로 내렸습니다. 전기기능사 문제집에 수십 번 밑줄 그었던 문장들이 손끝으로 살아났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등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외쳤습니다. 물이 더 들어와요. 이상철은 절연봉으로 케이블을 들어 올려 임시 고정했습니다. 지금은 버텨. 1시간만 버티면 배수 내려간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무전이 올라왔습니다. 602호 남자였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상철은 배수 펌프 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전원을 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엘베 한 대만 살린다. 버튼이 켜지며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땀에 젖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죽을 뻔했잖아. 관리소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과장님이 살린 거예요. 남자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전기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고무장갑, 절연장화, 젖은 바닥, 그리고 분전반 앞에 서 있는 경비복의 뒷모습. 이상철은 마지막 차단기를 정리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전기실 대처 공지. 마지막 줄에 손글씨로 덧붙여졌습니다. 경비 이상철님,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감사합니다. 사무소에 들렀던 주민 몇 명이 음료를 두고 갔습니다. 602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나치며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602호 남자가 관리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비 오면 지하주차장 속도 줄이세요. 미끄럽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경고는 경고대로.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 구청의 안전점검팀이 왔습니다. 점검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임시 조치하셨죠? 관리소장이 손으로 이상철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석대로 하셨습니다. 기능사 있으세요? 이상철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합격하시면 관리실 전기 담당으로 바로 쓰고 싶네요. 그날 밤 이상철은 문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펜 자국 위로 세 줄이 그어졌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인테리어 회사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디자인실만은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도면 위에 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건물 투시도가 떠 있었고 벽에는 색감 테스트용 패널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네. 지금이 제일 집중 잘 되는 시간이에요. 커피 식기 전에 마셔요. 아까부터 도면만 보고 있잖아.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밤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다 했어요. 솔직히 나보다 감각 있어요. 이제 좀 제 실력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은호의 가벼운 유머에 지혁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복도 끝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성재가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 결국 같은 상처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야. 성재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호의 웃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둘 사이를 막을 수 없었네요. 어쩌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내일 또 현장 가야 하잖아요. 조금만요. 이 조명 각도만 잡으면 끝이에요. 은호가 조명 테스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로 은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됐다, 완벽해요. 그래요, 완벽하네요. 지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길어지자 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응, 마음이 묻었나 봐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난 내가 좋아? 지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혁은 은호에게 키스하려고 다가섰습니다. 숨을 멈추고 그의 눈빛에 홀린 듯 키스를 받아주려던 은호. 하지만 은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밖에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조명 아래 은호의 눈가에 빛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널 많이 실망시켰지. 아니, 그보다는 기다릴게. 기다린다고요? 응, 나를 피하지 않을 만큼만. 그때까지만. 그 말에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가을 햇살이 유리문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가던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지만 익숙한 인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신 들려온 것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습관처럼 계산대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파란 조끼를 입은 상철, 그녀가 얼리씨라 부르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냉장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전에 근무하시던 분 있잖아요. 저녁 근무하셨던. 새 직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요? 그만두셨어요. 짧은 한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계산을 마치고도 한참을 매장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지은호는 무심히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얼리씨. 그날은 거래처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계약서 파일을 품에 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침 공사 중인 현장 옆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경비복, 정리된 자세, 그리고 여전히 바른 허리였습니다. 지은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리씨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그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둘을 바라보며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익숙함과 오래된 거리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보내신 반찬이에요. 꼭 드세요. 상철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엄마한테 괜찮다고 전해. 아버지. 약속했잖아. 서로 모른 척.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리씨 아버지, 지혁 선배.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파일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 씨,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지은호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얼리 씨가 아니, 선배 아버지가?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배 아버지 편의점에서? 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지혁이 회사 사람이었구나. 네, 저 후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 선배 아버지셨어요? 세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잠깐 시간 돼? 설명 좀. 네, 괜찮아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아버지께서 편의점에서 일하셨던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지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 요즘 좀 서로 연락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상철이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이야. 이 친구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내가 화를 냈지.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일어설 때까지만.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키네.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제가 편의점에서 아저씨 아니, 아버님을 자주 뵀거든요. 그래요? 네. 항상 방금으로 계셨어요. 전 얼리 씨라고 불렀어요. 서로 닉네임 부르기로 해서.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쁘고 힘들 때마다 편의점 가면 항상 아버님이 계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상철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랬을 뿐인데.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에 많이 버텼어요. 지혁이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자 너그럽고 편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상철이 은호에게서 얻은 기운으로 아들 지혁과의 신경전까지 한 번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따뜻한 순간이 진정한 우리들의 화려한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